신중호의 신중한 시선입니다.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옐런의 한마디가 좋았죠. 기본적으로는 유동성을 보강해주겠다. 그리고 내일 새벽이게 되면 우리 이제 FOMC에 대한 결정이 나올 텐데 25bp가 거의 중론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는 크게 이제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는 분위기고요. 대표적으로 퍼스트 리퍼블릭 지방은행은 뭐 장중에 40% 그리고 30% 급등 마감했기 때문에 일단은 금융권은 좀 안정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미국의 은행권의 자본 비율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낮았던 수준이 언제일까요? 바로 금융위기 때입니다. 자본 비율이 10%라는 부분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은행들은 위험 자산에 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위험 자산이 전체 자기의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0% 수준의 있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헷갈리가 있는데 이 비율이 올라올수록 위험 자산에 대한 자본 비율의 비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손실에 대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만큼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유동성 보강을 정책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자본 비율을 나타났는데 최근에 금융권의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규제 당국에서는 조금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예금이 너무나 빠르게 빠져나가는 뱅크런 사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뱅크런 사태가 나타나진 않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이런 자본 비율을 봐라, 괜찮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기가 머쓱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 확정된 건 아니지만 25만 불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도 보증해 주겠다. 그렇다면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백악관에서는 지역은행 지원을 위해서 가진 도구를 다 사용할 것이고 더불어서 지난 주말 이후에 지역은행에서의 예금 인출이 조금은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은 불안하지만 그래도 지난 2주 동안에 있었던 지역은행, 지방은행 그리고 스위스에서의 불안감은 조금 잠잠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시장에 주는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안정이 됐다면 펀더멘털로 넘어가야겠죠? 바로 다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이런 거예요. 어제 관세청에서 데이터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란색은 우리가 매월 초에 볼 수 있는 한국의 수출 데이터이고 이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1일부터 20일까지의 속보치입니다. 관세청에서 빠르게 발표를 하는데 그 속보치가 전월보다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17%까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수출 증가율이 뭔가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입니다. 우리나라의 매출 증가율이 도대체 바닥인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바닥에서 도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시면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보다 44% 급락했기 때문이다라고 나오고 있고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36%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중국으로의 수출이 반등이 조금은 미진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 증가율이 중요한 것은 국내 증시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 즉 순자산 가치 대비한 밸류에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크게 상승을 하려면 수출 증가율이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시장이 왜 2,400에 이렇게 막혀 있느냐? 2,400을 뚫기 위해서는 이 수출 증가율이 돌아서야 되는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어제 장중에 나온 데이터로는 아직은 아니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조금 더 부각시킨 데이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조금 모멘텀을 찾아야 될까요? 그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죠. 결국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결국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22%는 중국이고 18%는 미국인데 중국으로의 수출이 계속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아직은 수출의 전체적인 모멘텀이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건 뭐냐면요. 제가 이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중국 고용시장의 계절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월, 4월, 5월, 6월이
상당히 많은 고용시장이 열리는 구간이 중국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와 그리고 전인들을 통해서 중국이 지금 고용을 올해 1,200만 명 이상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힌 바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는 높지 않다. 아니면 지표들이 수입 증가율이나 한국의 수출 증가율을 보면 이거 정말로 리오프닝이 가능한 거 맞냐라는 의구심이 불러일으켜지는 타이밍인데 다행스럽게도 아니면 우리가 조금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3월, 4월, 5월에 고용이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면 중국은 지금 저축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체 가계가 1.4조 위안, 그러니까 1조 달러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1견 가까이 되는 그런 저축액이 있기 때문에 그 저축액이 내려오려면 당연히 고용이 돼야 되고 고용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개선이 된다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조금은 지금이 바닥이 아니겠느냐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그 다음 차트를 보면서 약간 희망적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어제 동시에 나왔었던 보고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와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데이터인데요. 2분기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그래도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차트는 100 이상이게 되면 그 업종에 대한 수출 전망이 좋다, 확장이다라고 보는 거고 100 이하게 되면 조금은 위축 국면이다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데이터로는 100 이상인 업종이 선박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다만 이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는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넘어가는 차트들을 보시면 그나마 1분기보다 2분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한 거로는요. 선박, 그리고 플라스틱, 석유 제품, 가전, 자동차 중심으로 우리 2분기에는 수출이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이게 한국무역협회의 전망치도 있지만 서베이를 통해서 실제 해당하는 업종에서의 전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식시장에는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사실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화학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이런 업종이 반도체가 아직은 부진하지만 조금 이끌어주는 시크리컬 쪽이거든요. 중국이 조금은 올라오면서 시크리컬이 완충 역할을 해주는 시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금융권 리스크가 이렇게 글로벌리 큰 상황에서도 잘 버텨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 잘 버텨줬다는 점에 조금 방점을 두고 앞으로 수출 시장이 나아진다는 생각을 갖고 투자 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호의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최근에 금융권 리스크와 수출 증가율 악화라는 펀더멘탈적인 요인이 시장을 억누르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정책 당국의 노력으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일 새벽에 FOMC 결과가 시장 예상치만큼 나온다면 더 안정적인 시장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